안녕하세요. 다육이 포카아트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요 함께 할 다육이들은 제가 다육이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다육이들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심고 계시고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국민다육이죠. 국민다육인데 저는 처음 키워봅니다. 근데 이 다육이를 처음 키워보는데 가을이 되면은 참 예쁘게 물드는 그런 모양을 봐가지고요. 저도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봄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육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다육이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거예요. 이거는 연봉이 아니고 저기다. 부용이요. 부용. 그래서 이 부용이, 이 테두리가 아주 붉은 레드색으로 빨갛게, 빨간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이렇게 아직도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쪽으로 성장하는 궁생이에요. 궁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이 부용하고 그 다음에 부용을 합식 시킬 거예요. 두 포트거든요. 두 포트를 합식 시킬 거고요. 다른 거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고 계시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목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흙 정리를 할 때 여기 말라 있는 잎은 정리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 목대를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연봉 하나만 이렇게 크게 봉오리를 성장시킨 다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봉오리만 예쁘게 정말 장미꽃 같습니다. 봉오리만 커다랗게 성장을 시킨 다육인데 저도 이거를 더 성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만 더 성장이 되면 지금은 소품보다는 좀 커요. 그러니까 중품에서 소품으로 속하는데요. 중품에서 중품, 중품에서 대품, 그리고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서 제가 심는다 해더라도 부담이 안 갑니다. 아무래도 좀 목대가 없으면은 좀 저는 부담이 가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목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흙을 제거하고 화분에 심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요 부용 먼저 흙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흙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씩 궁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키우기가 손쉬워요. 그리고 가시는 확률도 조금 줄어들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입장들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입장들이 뭐 마른 게 있다 내지는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개 궁생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개를 합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연 궁생으로 또 성장을 하겠죠. 뭐 분갈이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해주니까요. 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봄, 가을로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요거는 폴분입니다. 폴분. 제가 이꼬지가 아니라 포크아트
포크아트 그린 폴분에 이 부용을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럼 참 잘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폴분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요, 일단 화분이 가벼워서 너무 좋습니다. 물론 토분도 가벼워요. 화분이 토분도 가벼운데 이 폴분 역시 화분이 참 가볍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덜 차지해요. 사각으로 딱딱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리 차지하는 그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 폴분을 사용한다면은 많은 다육이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폴분에다가 포크아트를 그려서 놓으니까 지인분들도 그렇고요. 또 색감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폴분 같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폴분을 좀 많이 사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 대비로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선호하는 입구가 넓은 거, 입구가 넓은 것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폴분 이거 구매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폴분에 돼 있는 배수구 되게 많았죠. 그 다음에 통풍 잘 되게끔 양 옆으로도 다 공기구멍이 뚫려 있는 거까지도 다 이렇게 세심하게 다육이 키울 수 있게 만들어진 폴분이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분갈이 하는 거는 쉽죠, 뭐. 그쵸? 이렇게 폴분에 심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림 아래 그림은 블루색으로 파란색이지만 위에는 어떻습니까? 붉은 붉긋한 레드색이 있어가지고 대비를 이루면서 이쁘게 보입니다. 색감 물든 게. 그 다음 여기는 그래도 같은 계통의 색감이 들어있어가지고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식을 저는 지금 자연 궁생으로 만들려고 합식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떨어져서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돌을 사용해서 이렇게 살짝 얹어만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모아짐으로 인해서 뿌리가 붙게 되는 확률도 더 높고, 그 다음에 보기도 좋고, 이렇게 모아지니까요. 그냥 이렇게 얹어만 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모아서 심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통풍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 습기가 빨리, 우리가 봄에 물을 줬을 때 습기 같은 게 빨리 제거가 되기 때문에 통기성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물 마름이라 그러죠. 그게 빨리 됩니다. 그리고 이 부형을 보니까요. 이 부형은 이렇게 곱게 자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이 입장들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이런 데가 뚫려 있는 게 아무래도 입장들이 성장하는데 돌이 없는 거죠. 입장과 입장 사이가 부딪히지 않겠죠. 그 다음에 심는 것은요, 이게 영봉이잖아요. 근데 정말 목대가 정말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토분에 심어 주려고 합니다. 자, 제가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이거 보세요. 목대가 좋은 것들은 이렇게 뿌리 숱이 많습니다. 잔뿌리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뿌리들이 싱싱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것들은. 근데 뿌리가 튼튼하지만 실뿌리가 발달 안 된 것은 이 입장이 나중에 심었다 하더라도 성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꽃대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조금 유연 부담이 있거나 제가 잘 키우기에 조금 걱정이 된다 하는 것들은 제가 토분에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괜히 이거는 저의 마음이죠. 토분에다 심어주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다육이라든지 좀 자신이 없는 그런 다육이들은 모양이라든지 화분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뭐 다육이의 어떤 모양을 보고 화분을 선택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사이즈만 맞는 토분만 있으면은 그냥 토분에다가 심어줍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설령 이 토분에 심었다고 해서 100% 다 성장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괜히 화분 다육이를 많이 키우다 보면 이렇게 다육이 화분을 여러 가지 사용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거는 조금 어떤 화분에다 키우니까 우리 집 환경하고 좀 잘 맞고 내가 키우는데 부담감이 덜 하다 하는 화분들이 있어요. 댁에서. 그런 화분들은 정말 버리지도 않고 디자인도 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게 되죠. 다른 화분들 심어주려고. 그래서 저는 그 화분이 정말 토분입니다. 토분에다 심으면은 좀 안정감이 듭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이게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 그 다음에 싱싱 하지만은 제가 이 연봉을 더 대품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연봉을 키우고 있지만 저는 처음 키우는 것이라 잘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솔직히 부영보다는 우리가 소중한 그런 다육이들은 정말 안전한 곳에 해주고 싶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실험적으로 어떠한 다른 뭐 커팅을 한다든지 뭐 입꼬지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막 뛰거나 궁생 같은 경우 막 뛰어가지고 여기저기에 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체 그냥 살아있는 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전혀 손을 안 대는 거. 그런 다육이들 댁에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육이들. 그리고 또 그런 다육이들은 한 종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잘못하면 다른 종류라도 성장하라고 2-3개씩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방울복랑 같은 거. 저는 방울복랑을 4개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시게 되면 다른 방울복랑을 키우고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죠. 그런 식의 심리가 있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해서요. 봄이 다가오는데도 가을을
되돌아보게 하는, 되돌아보게도 하고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물든 부용과, 아유 이름도 참 간단하죠. 부용과 연봉을 심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명찰은 속에다 써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다 갖다 놓질 않았네요. 그래서 명찰은 이거 끝나고 갖다 놓겠습니다. 아무리 쉬운 이름이라도 영상을 이렇게 딱 촬영 들어가거나 이름 알려주기 뭐 이렇게 할 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백지화가 됩니다. 아무리 쉬운 이름이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명찰은 써놨습니다. 그래서 꼽아놓고 또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는 명찰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영과 영봉 국민다육이를 저는 처음 들여서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쁘게 물든 부영과 영봉을 보면서 봄이 이제 시작이죠.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3월달로 들어가기 때문에 봄 단장을 위해서, 봄맞이를 위해서 다육이들이 이제 손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자리 배치 등 여러 가지 머릿속에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도 바꿔야지 되고요. 또 계속 분갈이도 하면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바빠지면서도 기다려지는 봄의 계절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부용과 그 다음에 연봉 예쁜 다육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